먼저 오늘 발표를 맡으신 박창호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박창호 교수님은 교수님이시면서 한국수상안전레저협회 회장님을 맡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만금 지역에 그 요트나 이런 수상 레저 쪽에 아주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데 오늘 아주 좋은 발표를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토론을 맡은 장한대 권재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잠깐 화장실 가셨나요? 예, 그러면은 먼저 안동대학교 강효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강 교수님은 우리 한국항만경제학회의 사무차장을 맡아서 수고하시고요. 안동대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금 권재현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권재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권 교수님은 전에 한국항만경제학회 사무차장을 하시고 지금 대학교에서 기획처장을 맡아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마도 제가 전에 박준배 국장님께서 도회 전라북도 국장님 하실 때 새만금 특별사업 단장님을 맡아 수고하실 때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연이 있었는데 지금 그 국장님께서는 이제 시장님으로서 아주 큰 일을 맡아 하고 계시고요. 저는 2010년부터 전라북도 항만과 자문위원도 했고 또 새만금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논문도 쓰고 뭐 여러 편 한 게 있습니다. 강봉균 국회의원님 시절에 그 새만금 신항만 개발 규모와 관련해서 세미나 할 때 제가 발제를 했었는데 아까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아쉽다. 그때 그게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새만금에 그냥 놔두어서는 전라북도에 뭐 국가 차원의 산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놔두어서는 물동량이 창출이 안 되는 거죠. 정부가 의지가 없을 때는 새만금에 물동량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때 하여튼 강봉균 의원님을 필두로 해서 정부의 의지가 약함으로 인해서 새만금 개발 규모를 과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좀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주제와는 살짝 벗어났네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하다 보니까 해양 레저 관광에 대해서 박창호 교수님께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25분? 한 20분 정도로 발표해 주시면 죄송하면서 고맙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창호입니다. 제가 그 새만금하고는 상당히 좀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제가 SOC위원회 항만위원장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지금도 항만위원입니다만, 그 새만금 개발에서 이제 신항만의 필요성을 이제 제기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가시화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그 발표할 내용은 국제 해양 관광 도시 도약을 위한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입니다. 김제시가 해양 도시가 됐습니다. 해양 도시라고 하면은 그 도시민의 이제 해양 의식과 해양 지향성이 이제 갖춰졌을 때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개드리는 이 도시들이 이제 그 선행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서론 본론, 그 결론적으로 해서 본론에서는 이제 이 5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트 중에서 이제 제일 비싼 종류의 요트입니다. 2만 TU급 이제 컨테이너 선박이 건조비, 화물 다 합치면 한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요트가 이제 1조 3천억짜리입니다. 이런 요트가 우리 그 새만금 신항 쪽이 좀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트가 그렇게 만만한 배가 아니다라는 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만금 신항만 조성 사업에 이제 크루즈 부두 한 선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31년부터 40년 사이에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부 제2차 마리나 항만 기본 계획에 신포항 마리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미호 방조제가 이제 김제시 관할로 확정됨으로써 국제해양도시 김제를 건설할 추진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발표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박과 레저기구라는 전문 용어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수상레저 안전법에 정의되어 있는 그 시행령에 나와 있는 15가지,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10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동력 수상 레저기구, 무동력 수상 레저기구,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신종 수상 레저기구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이제 돌고래 보트 같은 경우는 수중으로 들어갔다가 올라왔다 하기 때문에 수상 레저기구인지 수중 레저기구인지 불투명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수상 레저기구는 시속 60km 정도로 고속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안전검사 기준이라든지 이런 그 면허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종 수상 레저기구가 좀 더 나오는 속도에 비해서 이제 법제도가 이제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9년도에 발표한 내용에 우리 이제 김제는 서해안권에 해당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서 크루즈 8만 GT급 이상 한 선석을 31년에서 40년 사이에 만든다고 합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본 주제에서는 생략했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신포 마리나와 이제 여기 이제 비흥, 고군산, 궁항, 그리고 이제 기존 또 있는 격포, 이렇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마리나들 이제 4개 하고 뒤에 나와 있는 격포, 이게 이제 전라북도권에 기형성되었거나
또는 앞으로 건설 예정인 마리나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4개는 전부 다 해안가에 있고 심포만 내수면에 있습니다. 이런 심포 내수면에 있는 그 마리나를 어떻게 베이스로 해서 주변 마리나들을 네트워킹해서 마리나 네트워킹에 의한 서해 중간권의 제일 핵심적인 마리나를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마리나 기능은 이렇게 이제 계류 기능부터 안전관리, 문화, 교류 기능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마리나 항만법 제2조에 의해서 정의가 나와 있고 주요 기능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전북권의 이제 격포를 어촌도항법에 의한 국가의항을 이제 활용해서 해상교류 37선석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인천에서 목포까지 이제 요트를 몰고 다니다 보면 주로 여기에서 많이 들러서 교류했다 들릅니다. 제가 이제 그 수상레저 안전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요트를 이제 즐기기 때문에 서해안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요 지역이 상당히 활성화는 안 돼 있지만 거점적으로 이제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전국에 운영 중인 마리나를 보면 중앙정부에서 4개를 개발했고 지자체 18개 그리고 민간이 개발한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몇 가지 빼고는 거의 다 이제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 충무 마리나를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심포 마리나가 앞으로 누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충무 마리나를 하나의 샘플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포 아람 마리나도 그렇고 서울 마리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좋은 자리에 있는데도 시행착오에 의해서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소유주가 이제 경영권 방어를 못해서 쫓겨나고 계속 이제 헤매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더라도 이렇게 이제 운영 주체가 제대로 못하면 별 볼 일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제시의 국제해양 관광도시 입지 여건을 본다 그러면 해양내지에 있어서는 서해안 남부권, 중남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제시의 이제 마리나 항만의 지역이 굉장히 정원도가 좋은 서해안의 조수간만 차이라든지 이런 외해적 특성을 커버할 수 있는 내수면 마리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원도가 높습니다. 이것이 이제 큰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김제시는 새만금의 중심 도시로서 서해안의 피벗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벗포트라는 거기가 중력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항만이라는 뜻이죠. 저는 이제 새만금 신항만이 처음에 이제 필요하다고 주장할 때 서해안에서 유일한 심수항만입니다. 수심 20m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죠. 제가 이제 92년도에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할 때는 부산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항을 연구하고 쭉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가장 매력적인 그 미래의 항구는 저는 이제 새만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심수항의 지리적 여건, 특히 이제 중국 청도와 같은 위도대를 이루면서 중국 칭다오가 이제 북중국에서 최대 항만이지 않습니까? 벌써 3년 전에 수출 물동량이 부산항을 능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청도항과 이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가장 그 근접거리에 있고 서로 이제 같은 그 연계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포를 비롯한 요 이제 새만금 지역의 마리나의 이제 제일 핵심 수요자들은 전주 시민입니다. 그래서 전주의 프론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워터프론트, 전주의 워터프론트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주와 어떻게 연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20만 톤급 이상의 이런 앞으로 이제 초대형 크루즈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냥 자연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앞으로 요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포 마리나를 제 나름대로 한번 대충 잡아봤습니다. 이제 김제시에서 잡은 그 마리나 계획을 보니까 저하고 똑같이 이제 그 150척을 잡긴 했는데 공사비가 180억 정도로 잡았더라고요. 저는 그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700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지 17헥타르가 이제 확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700억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기능과 이제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제 신포 마리나를 새만금 지구 해양 관광 및 레저 활동 거점으로서 체제형 마리나로 정의했습니다. 체제형 마리나, 경유형이나 이런 그 스테이션 마리나가 아니고 체제형 마리나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마리나 항만과 배후 시설을 어떻게 특화하고 차별화할 것인가를 보면 이 마리나는 한마디로 클럽 문화입니다. 그래서 클럽 하우스를 베이스로 하는 클럽 문화가 마리나의 본질인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마리나 클럽을 제대로 운영하는 마리나가 하나도 없습니다. 충무 마리나가 그나마 약간 흉내는 내는데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자면 아직은 대한민국 마리나는 37개나 있어도 클럽하우스 하나 제대로 운영되는 게 없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는 갖추어져 있으나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마리나 문화, 마리나의 어떤 액티비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정부에서 통제되고 또 다양하게 흩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클럽하우스를 어떻게 만들어서 클럽을 운영하는가 이것이 신포 마리나의 제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은 크게 두 가지겠죠. 이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있습니다. 이 퍼블릭은 누구나 많이 계획을 할 수 있는데 이 프라이빗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사실은 제일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카지노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사실 카지노의 핵심은 전주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초대해서 오는 분들이죠. 마찬가지로 마리나도 클럽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프라이빗과 퍼블릭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서 레이아웃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나라는 것은 종합 엔터테인먼트이면서도 생산, 유통, 그리고 이제 소비 활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곳입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은 레저 기구, 레저 선박에 대한 제조 전문 지역이 없습니다. 부산에 제가 부산발전연구원 창립 멤버인데 부산발전연구원에 있을 때 부산시 중소조선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용역을 업주로부터 받았었습니다. 이제 한진해운을 비롯해서 한진조선을 비롯해서 이제 24개의 이제 대형 중소형 이제 조선소들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 쇠퇴하고 있죠. 인천 지역에 이제 경기만에 10개 조선소가 있습니다만 지금 3개 줄어들어서 7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런 레저보트를 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레저 기구, 레저보트가 어느 만큼 중요하냐면 뉴질랜드나 호주, 유럽, 미국 이런 세계에서 최고급의 요트를 만드는 회사를 가보면 다 중소형 조선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단히 뛰어난 기술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들이 세계 최고의 요트를 만들어내는가? 그것은 액티비티와 이런 그
생산, 유통, 소비가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심포 마리나는 이런 요트의 제조, 수리, 유통, 그리고 소비를 위한 하나의 클러스터가 형성된다면 대한민국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마리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액티비티가 제가 이제 싱가포르 원 디그리 15 마리나 회장이 한국에 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원마리나에 오는 승객, 선주들 몇 번 오면 요트 한 번 탔냐? 그랬더니 10번 오면은 요트 한 번 탄답니다. 나머지 9번은 클럽하우스에서 저게 내 요트다 라고 클럽하우스 커피 마시고 좀 놀다가 진짜 조금 더 하면 요트에 가서 커피 한잔하고 간다는 거죠. 실제 출항은 10번에 한 번 정도 나갈까 말까. 그만큼 바쁘다는 얘기죠. 그러기도 하지만 실제 타는 것보다는 그 자체의 문화를 즐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성입니다. 그러면 배후에 이런 컨도미니엄이나 휴양시설 이런 것들 체류형 레저 및 이 마리나 항만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최초로 래프팅 대회를 해양 래프팅 대회를 하면 어떻겠냐 이걸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실 30년 전에 부산에서 이제 해양 래프팅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번 정도 하다가 없어졌죠. 래프팅이라면 계곡에서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정원수역에서 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4인승, 9인승, 다룰이나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아직까지 계속해서 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안 했고 잘하면 정식 종목으로 될 수 있는 이 해양 래프팅 대회를 한번 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이제 새만금역이 수역이 이게 레이싱보트 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제 바다에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다에는 뭐 F1, 뭐 F3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럼 돈도 너무 들고 남 좋은 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새만금권역 내에서 이제 국제 파워 요트 대회 이런 거 하면 좋겠다. 그럼 무엇보다도 마리나 산업 전시회와 이제 요트인 교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원카르 시스템을 제안하고 싶은데 이 내용은 나중에 시간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제가 오랫동안 연구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리나 항만법 개정되니 아니고 개정되어 있습니다. 선석선 분양제와 회원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가 있고 특히 외국인 전용 클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외국인들은 한겨울에도 특히 태풍이 칠 때도 스톰 세일링 하고 싶어서 나오다가 못하고 이제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는 그들만의 어떤 공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한 해양레저 마리나 관련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한 1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좀 유치할 만한 것을 좀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련 연구 교육기관 이런 것들도 좀 유치하고 무엇보다도 마리나 항만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교육 훈련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이제 바다에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엄격한 인정 제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수면에서는 이게 가능하죠. 제가 있는 그 단체가 이제 운전면허증 같이 요트와 파워보트 운전면허 내주고 안전검사합니다. 근데 그러면 사이트가 굉장히 정원 수역이 좋은데 여기가 굉장히 그렇게 하기에 좋은 곳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반 시설을 정부 지원 200억 정도 받고 그리고 이제 새만금 사업 연계로 한 200억 정도 확보하게 되면 수역 시설과 외곽 시설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 구조물이나 이제 시설 장비 300억 정도. 이렇게 되면 하드웨어는 전부 다 갖춥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저는 이제 고군산 마리나하고 한 세트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형, 고군산, 격포. 근데 부안은 격포 있는데 지금 다시 이 공항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군산 마리나도 지금 입구가 좀 해상 마리나는 제일 문제가 불법어장입니다. 지금도 고군산도 아마 수정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내수면은 그 부분이 클리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해수면 마리나와 내수면 마리나가 반드시 세트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포하고 고군산은 서로 연동해서 같이 개발하는 방법을 주장을 하고, 고군산이 발전할수록 신포는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육지가 베이스거든요. 액티비티는 그쪽에서 일어나도 베이스는 신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만금 마리나권이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고, 그 새만금 마리나권의 내수 베이스 캠프를 신포로 잡자, 뭐 그걸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충당하는 이제 비용들은 이렇게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지역에 신포 마리나를 기본으로 하는 새만금 지역의 마리나 건설을 기반으로 해서 김제시 국제해양도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새만금 사업과 김제시 도시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과업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제 김제 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5가지 이런 전략을 이룬다면 새만금 지역의 이제 신포 마리나를 기반으로 하는 새만금 마리나를 조성해서 해양 내지 관광 산업을 육성을 해서 국제 해양 도시 김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만금 마리나 사업단을 구성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민회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민회라는 것은 예산 확보해서 집행하는 데까지 관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직접 민주주의 형태죠. 그래서 민회 형태의 이제 새만금 마리나 사업단을 김제시가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김제시 공무원, 그리고 기존 마리나 운영사 직원, 그리고 이제 전문가는 이제 마리나 항만 쪽이나 도시계획 쪽, 산업, 부동산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부동산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부동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업단은 새만금 마리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수립과 집행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용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에 의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첫 단추가 잘 끼워지려면 계획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130 몇 억 뭐 이상한 그 신포 마리나, 그건 바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마리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선착장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150선석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게 주로 부동산 문제겠죠. 이렇게 결국 이제 해양도시라고 하면 해양도시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 영국인에게는 왠지 바다 냄새가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해양 국가라고 하죠. 그래서 영국 사람은 왠지 바다 냄새가 난다. 우리 김제 시민들도 해양 시민으로서의 그 의식, 해양 지향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해양 지향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창호 회장님께서 기존에 나온 마리나 개발 계획은 이건 뭐 제대로 있던 게 아니다. 150석은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이상이 또 돼야 되고,
여기에는 부동산이 껴야 되고 투자 유치나 운영 방안까지 아주 상당히 혁신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권 교수님 한 7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시장님께서 지금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이 상태에서 먼저 지금 자리를 떠야 되신다고 합니다.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저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장으로서 의지는 있지만 그래도 면장을 하려면 알아야 되기에 저도 오늘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 것 중에 배후단지 신규 창출 물류에 대해서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지금 전라북도에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우리 김제의 식품 산업이 몇 배 이상으로 튀었습니다. 그 하림 삼계탕에 이어서 사조원 삼계탕은 처음 들을 겁니다. 근데 사조원 삼계탕이 공장을 엄청 크게 지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우물 비빔밥이요, 컨테이너 박스가 미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푸드웨어, 참고을 등 이 식품 산업이 엄청 증가하고 있다. 또 새로운 물류로, 신규 창출 물류로 말씀을 또 하나 드리면, 지금 전기 굴착기가 세계 최초로 나왔습니다. 360도 회전하는 건 세계에 없습니다. 이 전기 굴착기가 새 공장에 나와서 내년부터는 2,000대를 수출을 해야 됩니다. 국내에 하는 것도 제가 중앙정부를, 제가 이제 기관장이 정치인이 된 거는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3차 추경에 그린 뉴딜인데 전기 굴착기가 빠져서 환경부를 설득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전기차가 중국하고 똑같이 나왔는데 민주주의라고 파는 사람 기다리다가 중국이 세계를 석권했잖냐. 전기 굴착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제가 강하게 몰아붙여서 작년에 100대, 올해 400대, 내년에는 1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규 물류에 대해서도 이런 전기 특장차, 즉 전기 굴착기만 아니라 김제가 특장차가 대한민국에 집적제 한 군데거든요. 전기 특장차로 해서 이런 물류를 지방은 신앙만의 신규 물류로 갈 거다. 그러면서 풍력, 지금 신재생에너지 부분에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신성 ENG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생산을 할 겁니다.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우한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보일러 업체죠. 원자력 보일러까지. 그 보일러 업체가 지금 김제 새만금을 아까 말씀 주신 유재영 박사님 연구하신 4차 산업단지에 지금 모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이 하고 있고, 새로운 또 저희들이 작년에 김현수 농림부 장관하고 얘기한 게, 지금 청년들이 스마트팜 농지를 구성하는데 1헥타, 네덜란드 화해가 3,000헥타로 세계를 석권하는데, 이제는 스마트 물류를 해서 그 물류를 해서 중국에 위구선으로 바로 나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포항에 지금 위구선도 집어넣을까 하고 있는데, 그게 해서 바로 날려서 양자강 황허강으로 직접 날려서 가는 그런 물류를 해서, 이런 신규 물류, 기존의 전라북도 지금 물류가 95%는 다 타항만으로 가지 않습니까? 기존 물류 갖고 싸울 그게 아니라 오는 거는 받아주고 저희 신규 물류를 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어떻든 간에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새만금 신앙만은. 그렇지만 흔히 그렇습니다. 제가 도청에 2007년 9년 할 때 흔히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새만금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추진될 거를 괜히 정치화하고 있다. 근데 바로 새만금 2009년도에 576명 제가 발주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정치인들 의지를 갖고 있으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배웠고요. 앞으로 좀 항만 경제학교 우리 서 회장님 비롯한 서문성 회장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연구해줘서 가르쳐주면 저희들은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김제시를 대한민국의 모범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세션이 사실은 이제 종합 토론 세션인데요. 오늘은 이제 시장님 좀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김제 미래산업 같이 그래서 아까 시장님실에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나가시는 우리 시장님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진행 고문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 우리 시장님께서 새만금 개발 특별 사업단도 꾸리시고 새만금 사업의 출발부터 지금 이제 시장님으로서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꿈을 가지고 하니까 되더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지금도 꿈을 가지고 하니까 많이 도와달라 공부하면서 하시겠다 아주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권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7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리나에 대해서 그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어 왔지만 실제로 박창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크게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개발된 곳이 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도. 그래서 이번에 협회 회장직을 맡으시면서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시에 대해서 이걸 한번 적용해 보면 시가 지향하는 바가 수산 중심 해양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해양 레저 산업 중심의 관광 중심으로 도시를 변신시켜 보고자 하는 게 기본 도시의 정책이 아닌가라고 정리가 될 겁니다. 이와 함께 이런 것들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육상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금 병행해 나가고 있고 특히 신포마리나에 대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원 수역이라는 것은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장점을 어떻게 살려볼 것인가 내수면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다방면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신 발표였습니다. 특히 신포마리나는 유람선의 어떤 기착이랄까 그리고 해양 레저, 스포츠 관광 그리고 이와 함께 휴양 시설을 같이 가져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 수변 도시, 새만금 수목원, 크루즈 기항지로서도 어떤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 부안의 격포를 한번 살펴보시죠. 궁안과 이 지역은 이미 민간 투자 컨소시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행을 하고 있고 24년에는 무언가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부안에서는 대규모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휴양 관광 도시로서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포권역을 골프장과 기존에 만들어 놓은 숙박시설, 휴양시설과 시너지를 가져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이 선호하는 시간적인 여유와 금전적인 여유를 가지는 크루즈 기항지로서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궁항과 함께, 궁항의 마리나 개발과 함께 두 항의 확장과 연계를 통해서 대규모 크루즈 기항지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부안은. 그래서 이 부안에는 기존에 잘 활용되고 있는 상당 규모의 변산반도를 활용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과 대비해서 단순히 그러면 김제에서는 내수면에서 레저만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좀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발표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양 레저 한간에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어떤 개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맞춰서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한간의 네트워킹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게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안과 김제가 양립 가능할 것인가, 해양 레저 관광. 그러면 양립 가능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경쟁적 협력을 가져갈 것이냐, 정책적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좀 차별화된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협회 회장님께서. 그래서 이 질문으로 딱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권재인 교수님, 한마디로 해양 레저의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인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우리 안동대학교 교수님,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한 2분만 부탁드리면 될까요? 예,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동대학교 강의원입니다. 궁금한 것 위주로 2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심포 마리나의 개발 계획을 보면 지금 육상 100선석, 또 수상 50선석 이렇게 돼 있는데, 해양수산부 마리나 항만 기본 계획을 보면 육상과 해상 이게 혹시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육상의 계류가 100인 곳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의 계획은 왜 육상이 100인으로 돼 있고 수상이 50으로 돼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게 됐고, 우리가 지금 150선석 규모면은요, 전국 37개 소 마리나 중에 5위권입니다. 5위권. 굉장히 규모가 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육상이 100이고 해상이 50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기형적인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마리나 항만법이 만약에 개정이 된다라면 어떤 노력이 또 필요할지 그런 내용을 좀 질문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제 전문가시니까 이 개정이 혹시 좀 가능성은 있는 건지 이런 것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강 교수님께서 개정 가능성을 포함해서 2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좀 간단하게 한 2, 3분 내로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선 부안이 이제 격포가 현재 있고 공항을 이제 민자로 이제 개발을 합니다. 여기하고는 이제 같이 이제 네트워킹 한다기보다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상 마리나로서 고군산, 그리고 이제 내수면에 이제 심포, 이 2개가 네트워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라인업을 해가지고 고군산은 이게 스테이션 마리나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집적을 해서, 그리고 체제형은 이제 심포 배후에서 17헥타르 그 지역에 이제 체제형으로 이제 연관시키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수면, 해수면 마리나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나머지 지역하고도 서로 이제 협력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 교수님 말씀은 육상 50선석, 해상 100선석을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예정지이기 때문에 전국 마리나 항만 기본 계획에 보시면 그냥 점만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정부 계획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안시가 어떻게 제안하느냐가 앞으로 5년 내에 이제 확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이제 기본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얘기한 것은 대충 감으로서 700억 정도 잡고 해상 100, 육상 50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나라는 것은 마리나 유격과 마리나 수역의 비율이, 마리나 수역과 유격의 비율 때 1대1이 가장 기본이고, 체제형 같으면 수역 1, 유격 2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7헥타르를 김제시청에서 이제 확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이제 수상을 본다 그러면 수상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50선석이 전국 5위라 했는데 그거는 2030년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전국에는 마리나 37개는 마리나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트 계류장입니다. 선착장이 불가합니다. 클럽하우스가 없는 마리나를 마리나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마리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누가 먼저
제대로 된 그 클럽하우스를 만들어서 액티비티를 프라이빗하고 퍼블릭 섹터를 만드는가가 이제 승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역 정도 되면 저도 이제 주로 남해 쪽으로 가서 요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교류비가 싸서 수도권은 너무 비싸거든요. 그리고 거기까지 갑니다. 그냥 가서 이제 놀다 오거든요.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비행기 같은 경우는 저 남해 쪽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따져본다 그러면 위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이제 김재 씨가 배후지를 제대로, 그리고 클럽을 제대로 만드는가,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박 교수님께서 네트워킹 관련해 가지고 해수면과 내수면으로 나누어서 고군성과 신포항, 그리고 현재는 요트 계류장에 불과한 수준에 불과한데, 이제 향후 10년 동안 그 클럽하우스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그 마리나로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로서 아주 참 돋보이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오늘 발제와 토론이 굉장히 핫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히려 길어져서 문제였지, 오늘 참 유익한 그 심포지움이 아니었나, 저 혼자서는 일단은 그렇게 평가해 봅니다. 자, 오늘 저희 세션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